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5월 19일 토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부상으로 오랜 공백이 있었던 리딩자키 문세영, 김용군 기수가 드디어 이번 토요경마부터 경주로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전했던 국내 기수 및 용병 기수들과의 이 선의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그야말로 이제는 점입 가경의 양상으로 후반기 경마는 지속될 듯합니다. 주중에 많은 비로 인해서 토요경마 과천 당일 이 주로 컨디션 점검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자, 요즘 월초 월말 할 것 없이 복병마들의 선전으로 계속된 이변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토요경마에서도 저희 방송의 핵심 포인트죠. 매경주 이 복병 전력까지 낱낱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훈련 시에는 조금 나아진, 주행이 훨씬 더 안정되고 간결해졌다는 부분에서 선행 선의권, 빠른 흐름이건 느린 흐름이건 자신의 걸음을 낼 수 있다는 부분, 8번 라이징 삭스에게 우선 점수를 줄 만한 대목이 되겠고요. 후순위 도착권에서는 3번번 마샤가 위궤양 때문에 체중의 변동이 좀 심했던 모습은 있지만 추위권의 세력으로서 이번용 최근 스피드감 자체가 빠르게 보강이 되고 있는 만큼 줄어든 거리라도 한 템포 빠른 추임력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이고 5번 에이스 캠프 말씀해 주셨듯이 직전 경기는 좀 무리한 앞선 가담, 서두르는 모습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차분한 좀 뒷심 발휘를 할 수 있다. 차분한 전개라면 뒷심 발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한라대로가 이끄는 레이스 제법 빠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말이 과연 얼마나 버틸지가 관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 강호지 개척과 직선에서 한 발을 쓰고 올라올 수 있는 5번 에이스 켄트의 중반, 결승전 중반에서의 압박이 상당히 심할 전망이고. 열창부종, 철거성 등의 잡다한 병력으로 공백이 있습니다만 컨디션 하지 없습니다. 전개까지 선행이죠. 5번 니켈 스트리트는 당연히 중심권의 마필입니다. 1번마 제롱이 같은 경우에는 전개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랄 맞으면 덜 뛰는 습성이 있었지만 그런 분도 굳혀지고 있고 인코스 최적이라면 이 흐름을 견뎌낼 수 있는 전력이고 이번엔 안장을 교체하면서 좀 더 지구력 보강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에요.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내각 끝판왕에 걸려있는 의지 읽을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에 코스 2점에 내선 최적 전개 능력 우위를 발현할 마필로 3번 이스트 걸치 말씀드리고요. 자, 2번마 세라키라는 마필도 원래는 강한 선행 마필이었습니다. 선행을 나서야지만 잘 떴던 마필을 각지를 변경시키면서 따라가는 좀 전개를 성공시켰었고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3세 이상 마필 11두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단은 금요일 오후까지, 오전까지 비가 많이 이제 내리는 상황 속에 토요경마 경주로 상태 1경주에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선행 선입형 마필들 주목을 하셔야겠고 직전에 선행 1순 입상을 했던 1번 이 대천 히어로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합니다. 여타의 마필들, 거리 내림 줄임 마필도 있고요. 직전에 전개 꼬인 마필들도 있는데 백동일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과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반연 안쪽 1번마 대천 히어로입니다. 이번
대천 히어로라는 마필 자체는 황순도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믿음이 강해요. 데뷔전 자체에서 마필 자체가 300m 이후의 외사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제대로 뛰지를 못했고 주행 재검점을 받았던 마필인데요. 당시 그것 때문에 황순도 기수가 주행 정지 3위를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검 치르고 나서 직전 선행력 있는 모습, 선행력 좋은 모습으로 입상을 걸었는데 이번 경기 상대가 굉장히 약하죠. 주로까지 도와주고 있는 이번 코스에서 인코스의 황순도 기수의 강한 선행, 이번 경주까지 유효할 수 있다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순위 10번마 사이먼 프루트가 직전 전개는 정말 잘 풀었는데 늘어난 거리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2주 만에 짧은 출전적이지만 상태 이상 없는 가운데 주폭 자체에서 가장 앞서 있는 만큼 10번마 사이먼 프루트의 기본적인 탄력은 가장 앞서 있다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8번마 강산의 아침이 능력 미달 이후에 첫 경주에선 코스 이점 속에 좋은 탄력을 보였는데 직전 경주에선 전개에서 밀리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상대 강하지 않고 훈련 패턴 더욱더 강해진 8번마 강산의 아침의 기본 잠재 능력도 충분히 표출될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6번마 초원여전사가 최근 기복은 보이지만 단거리 추입에서는 한 발이 충분히 있는 전력입니다. 상대 강하지 않은 이번 경주에서 너무 밀려주지 않는 전개라면 마지막 역습 초원여전사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평가합니다. 네, 1번 게이트 배정받은 선행마가 인기마일 때 약간 주의는 하셔야겠지만 이번 경주는 워낙에 편하게 선행을 받을 듯합니다. 1번 이 대천 히어로가 충분히 1순 연투 가치가 있어 보이네요.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역시 1번 대천 히어로 높게 평가하셨고 도전권 소개해 주시죠. 네, 대동소이합니다. 저 역시도 1번 게이트 자리 잡고 있는 1번 대천 히어로의 선행력을 우선 믿고 있고요. 10번 사이먼 프루트 역시 늘어난 거리에 대해서는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직전 정도 선행권 전개까지 펼쳐낼 수 있는 이번 경주의 흐름이라면 충분히 입상권 도전 가능하겠죠. 여기에 5번 맥스 썬더 그리고 7번 인디언 에코 이 두 마리 역시 선두권 강공 세력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5번 맥스 썬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이제 진로가 조금 불편했었다라는 부분과 거기에 따라서 줄어든 거리에 유리함. 7번 인디언 에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외곽, 최외곽 게이트에서 1300m 대차게 선두권 가세했었던 전력이에요. 직전부터 힘이 더 붙어있는 상황이라서 가장 유의해줘야 할 선행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에 나가는 7번 인디언 에코 거리를 대폭 내렸기 때문에 복병 전력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최성진 의원 역시 1번 대천 히어로를 높게 평가하셨고 복병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예, 저 역시 1번 대천 히어로는 이번 경주 믿고 있는 말입니다. 1번 게이트 선행 편성 만나서 우승에 강하게 도전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신 10번 사이먼 프루트도 데뷔전에서 1000m에 이미 입상을 했던 말이고 데뷔 후 2번 연속해서 지금 2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계속 출발이 안 좋았습니다. 정상 출발이라면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5번 맥스 썬더 단거리에서는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행형 말입니다. 이번 경주 제가 판단할 때 1번 대천 히어로 말고는 앞선에 나설 말이 딱히 없기 때문에 앞선 버티기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병은 2번 베스트 보배입니다. 모계 쪽이 강한 스프린터 혈통이라 직전 경주는 늘어난 거리에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3월 달에는 1000m 경주에서 내측으로 엄청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나름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교정된 모습인 만큼 이번 경주 복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일 가장 많은 인기몰이를 할 2두의 마필이 바로 1번 대천 히어로, 10번 사이먼 프루트가 되겠죠. 10번 사이먼 프루트는 데뷔전은 최단 거리를 입상했던 전력인데 직전에는 늘어난 거리, 막판 250m 지점부터 무너짐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거리 내린 최단 거리에서는 선입권 끈끈한 전력이 가능해 보입니다. 10번 사이먼 프루트고요. 1번 대천 히어로는 데뷔전에서는 기대는 악벽이 심각했던 말인데 자, 재검 치르고 최근 들어서는 주행 안정화된 가운데 이번에 1번 게이트 단독 선행이죠. 직전에 타마피를 방해하면서까지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이제 선행을 받아냈고 1순위 했던 전력. 여기에 5번 맥스 썬더나 외곽에 이제 8번 강산의 아침 같은 경우도 직전에는 두턴 선두 흐름에 초반 전개가 소극적이어서 좀 아쉬웠지만 이번에 적극적으로 선두 가담하는 전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1경주는요. 2두의 강한 인기몰이 1번 이 대천 히어로, 외곽 10번 이 사이먼 프루트. 일단 2두의 마필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력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직전에 검증받은 2두의 전력이
강한 인기몰이를 할 듯합니다. 자, 곳곳에 포진해 있는 복병 전력은 어떤 말이 있는지 또 신마 중에서는 어떤 말이 좋은지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는 이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말 3번 라운제우스입니다. 직전 경주 내축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덜 완성된 주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성을 보이며 입상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 선행이 유력합니다. 우승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말 4번 한일드림입니다. 눈에 띄는 신마가 별로 없는 검증이 안 돼 있는 약편성이라고 판단합니다. 직전 출발이 매끄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정상 출발이라면 최적 선입 전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외곽에 있는 8번 가천장사도 도전할 만하다고 판단합니다. 직전 데뷔 전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앞선으로 밀고 나가고 결국 그 부분이 발목을 잡아서 무너졌는데 이번 경주 정상 출발이라면 충분히 앞선 전개에 무난하게 해낼 수 있고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주 도전할 수 있는 말 9번 마하천합니다. 아직 한 번밖에 안 뛴 어린 말인데 데뷔 전에는 외곽 전개로 무너졌습니다. 이번 경주는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잠재력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선행 유력하고 강하게 우승 도전할 수 있는 3번 라운제우스를 중심으로 선입 전개의 4번 한일드림, 여기에 스피드가 좋아서 앞선에서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8번 가천장사, 9번 마하천하의 도전 양상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마필들의 선전 기원해 보겠습니다. 단촐한 구도고 신의 전력들이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번에는 최 의원님과 의견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3번 라운제우스는 골막 때문에 주기가 길어졌지만 상태는 더욱더 좋아져서 선행이든 선입이든 우승에 근접한 마필인 것이 확실해 보이고 4번만 한일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상대에는 주폭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입상권의 한 자리는 저도 믿음이 갈 수 있겠죠. 역시나 8번 과천정사가 그나마 데뷔 전 때 보여줬던 스피드라면 경쟁력을 갖춰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의 전력 중에 저는 외곽에 있는 11마 그린파크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염려가 스럽네요. 우선 이마필 자체가 진입 불량, 능력 미달, 주행 심사를 통과하는 과정까지는 매끄럽지 못했다 하더라도 직전 마지막 통과 시의 모습은 빠르게 이선에 가담한 이후에 끝까지 지세를 지켜가면서 직선까지 걸음을 보여줬던 전력입니다. 무엇보다 훈련 시 가벼웠던 모습이나 중간권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의 전력인 11마 그린파크도 이변 도전 세력으로 가치가 있다 평가하는데 이마필에 대한 평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말도 어느 정도 잠재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주행심사 모습을 봤을 때 어쨌든 직선에서의 걸음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주행심사 모습상 봤을 때 초반에 추진을 강하게 하면서도 앞선에 붙지 못하는 초반의 순발력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직선에서도 추진을 꽤 했음에도 어느 정도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 데뷔전에서만큼은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인기마 접전 구도이고 그중에서 복병을 무엇으로 잡아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3번 라운제우스의 선전 가장 먼저 기대해 보겠습니다. 골막기로 인해서 주기는 다소 늘어지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훈련했고 회복세 뚜렷한 모습 인정할 만하겠고요. 4번 한일드림 역시 직전 경주 아쉬운 목차 2위였었던 만큼 서륙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 8번 과천장사 앞서서 최성진 의원이 상당히 설명을 잘 해주신 바가 있고요. 여기에 1번 헤이드리머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이세마가 출연을 합니다. 이세마가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첫 번째 올해의 첫 이세마 데뷔전인데요. 확실히 힘은 덜 찼어요. 2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뛸 수 있을지 게이트 이점을 얼마나 살려줄 수 있을지 기본 근성 좋은 말에 대한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여준 능력에서 앞서 있는 3번 라운제우스와 4번 한일드림 이 대 마필을 모두 강조해 주셨는데요. 3번 라운제우스는 공백은 있습니다만 컨디션 하자 없는 가운데 이번에 망사 감염까지 해지하고 출전을 합니다. 선행 의지가 강력하게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따라가도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4번 한일드림은 직전에 초반 진로방의 여파를 떨쳐내고 입상할 정도로 근성이 업그레이드 됐죠. 저도 김재영 의원과 동일한 생각으로 신마 중에 1번 헤이드리머를 강조를 재차드려 봅니다. 맞습니다. 이세마죠. 주행심사 때 상당히 안정적인 주행 자세를 보였고요. 거구의 체격이 앞말이에요. 거세마예요. 자, 체격 조건도 상당히 우수한 마필로 평가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직선에서의 발바꿈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듯 어느 정도 싹수를 갖춘 신마로 보입니다. 코스 이점도 좋고 훈련 완성도도 좋습니다. 자, 1번 헤이드리머 꼭 복병 전력으로 다시금 강조드려 봅니다. 결국 서울 이경주는요. 자, 공백은 있습니다만 컨디션 하자 없고 전개가 가장 유리한 3번 라운제우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1도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지만 단거리 검증되고 강점을 지닌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질 듯하고요. 공백 이후 출전하는 인기마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김지영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과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직전 경주가 매우 아쉬웠던 말들 먼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요. 그중에서도 11번 백두의 태양. 직전에는 데뷔전 치르고 있었던 신마에게 의외의 일격을 당했다라고 보입니다. 마신자가 크게 벌어지면서 3위에 그쳤었던 것이 상당히 아쉬운데 당시의 말 컨디션이라든가 마방의 의지 자체는 상당히 좋았었다라는 부분. 이번에는 외곽으로 밀려 있어도 1300m라는 부분이 이 외곽 게이트를 상쇄해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두권 강공 세력으로 11번 백두의 태양 우선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6번 큐피드 강자 역시 꾸준하게 현 등급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좀 더 결정력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이제 당일 상태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 4번 차마르의 줄어든 거리의 유리함과 10번 마초 힘의 직전에 기수 급변으로 인해서 조금 아쉬웠어요. 빠른 출전주기 가져가고 있지만 충분히 뒷심 좋은 말이니만큼 그 뒷심 활용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거리니까 선행을 누가 나설까 했을 때 11번 백두의 태양이 선행 강공작전 동거리 입상 전력도 있고 이번엔 김옥성 기수죠. 파이팅 넘치는 김옥성 기수의 선행 강공작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11번 이 백두의 태양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엔 최성진 의원 주목하는 마필들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하는 말은 5번 한센바로우즈입니다. 3월 달엔 1700m도 선행으로 경쟁력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늦발 후에 계속 끌리는 모습 외곽으로 전개하면서 완전히 망쳤는데 이번 경주 정상 출발이라면 선행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줄어든 거리에 주로도 젖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높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이번 경주 도전할 수 있는 말 2번 희망스타입니다. 초반 스피드는 부족했지만 뒷심이 꽤 좋았던 말입니다. 직전 경주는 초반 스피드조차도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적 선입 전개라면 이번 경주 뒷심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번 경주 도전할 수 있는 말 11번 백두의 태양입니다. 편성상 1300m에서 이번 경주 가장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선행 고집을 굳이 하지 않는 말이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너무 서두르다가 외곽 전개하면서 경주를 망쳤다고 생각하는데 차분한 선입 전개라면 뒷심발이도 가능한 말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주 복병은 1번 팍스레인저입니다. 11월에 동거리에서 같은 거리에서 3착을 하면서 경쟁력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앞선이 경합하자 추입해서 올라왔는데 이번 경주도 경합할 가능성이 있는 편성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직선에서 뒷심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5번 한센바로우즈는 직전에 늦발을 했죠. 아쉬움이 있었고 막판 역습 1번 팍스레인저 복병 전력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백동일 의원 주목하는 마필들 소개해 주시죠. 저는 보여준 그램에서 가장 앞서 있다 평가하는 6번마 큐피드 강자를 강조드립니다. 1700m에서의 입상도 있었지만 직전 경주 단거리도 잘 뛰었어요. 외선에서 시종 자리를 못 잡고 고전을 했음에도 직선에서 올려붙이는 걸음이라면 최근의 변화 6번마 큐피드 강자는 좀 더 보여줄 거림에 앞서 있다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순위 도전권 안쪽에 있는 2번 희망스타. 직전 주기가 늘어진 가운데 잠재력을 표출하면서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댄싱 블레이드와 막판 경합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죠. 열창 때문에 주기가 길어졌지만 최적선이 가능한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선두권 공략 가능한 세력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5번마 한센바라우즈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전에 이제 심한 착지 불량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의외로 따라가서도 저 정도의 걸음이라면 이번 경기에서 기습을 나서든지 흐름을 따라가는 전개 조건에서도 줄어든 거리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최대 복병으로 3번마 글러리번을 추천을 드립니다. 주행 심사부터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마필인데 주행 자세는 결코 나쁘지 않아요. 1300m도 선행을 가봤고 선입권에서 단거리도 흐름을 따라가보면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서서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 만큼 데뷔 후 약체 편성을 만난 3번마 글러리번으로서도 최선 다한 만묘로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입상도전 가능마들의 능력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이런 경주는 직전에 사연이 있었던 말, 그 말을 노림수로 좀 더 강조를 드리는 편이 낫겠다 생각하는데요. 바로 5번 한센바로우즈죠.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앞선 말에
뒷다리가 미끄러져 출발을 했고요. 뒷다리가 걸렸고 하지 않던 늦발을 해버렸죠. 또 끌렸어요. 이 코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1700m 중거리를 4차까지 했던 저력이 있었죠. 이번에 승인 장구의 변화, 키네톤 코굴레를 착용하고 출전합니다. 외곽의 11번 백두의 태양이 선행을 나서더라도 이 따라가는 전개로 대폭 거리 내린 1300m에서는 직전에 인기 대비 출전을 만회할 5번 한센 바로우즈가 되겠고요. 11번 백두의 태양이 김옥성 기수 기용이라면은 이거는 강공선행 작전이죠. 이번에 마방 이적 이후 첫 출전이지만 컨디션 하저 없는 가운데 전개가 가장 유리해진 11번 백두의 태양이 되겠고요. 여기에 6번 큐피드 강자가 작년 12월의 거세 이후 꾸준하게 좋아지는 면모 속에 3월 달에 1700m 입상을 했는데 직전에는 흐름 빠른 레이스에 이 초반 전개 뒤쳐져 막판 끝걸음에 여력만 남겼습니다만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스퍼트라면 6번 이 큐피드 강자도 당연히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3경주는요. 강공 선행 작전 주요할 11번 백두의 태양,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의 아쉬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5번 한센 바로우즈, 거기에 6번 큐피드 강자의 역습, 3두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력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무대 꾸준한 능력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승급전 나서는 마필에게도 관심이 가는 가운데 과연 어떤 말들이 가장 유리한 전개로 입상한 자리 꿰찰지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추천으로 준비한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5등급의 1000m 경주다 보니까 흐름이 빠른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 되겠는데요. 그 빠른 흐름을 만들어 가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도 근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중심축의 6번 글로벌 뉴스 먼저 지목을 해보겠습니다. 6번 글로벌 뉴스 같은 경우에는 승급전에서 최외곽에서의 불리함, 그 다음 경주에서도 더 빨랐던 말들에게 밀렸었던 외곽 분리, 극복하지 못했었던 점이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죠. 이번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인코스의 2번 옥드림이라든가 4번 날라카스의 3번 비카스코프 등 빠른 선행말들 제법 포진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 글로벌 뉴스의 최대 강점인 근성 발휘가 이번 경주 스피드상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역시 선행마 2번 옥드림의 꾸준한 성적과 4번 말라카스 줄어든 거리에 대한 유리함, 여기에 외곽의 10번 서울스토리 역시 최근 들어서 다시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눈여겨봐야 할 복병, 그 외에 수많은 복병들이 존재하고 있는 편성 속에서 최선을 다한 압축 적중이 주효할 수 있는 방송 추천 4경주였습니다. 네, 선두권 흐름이 빠르고 경합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진 이 레이스에서 근성 좋은 6번 글로벌 뉴스를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도전권들 과연 경합성 선두 레이스를 너끈히 극복해낼 그 마필로 엄선해서 압축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경마 편성 중에 가장 혼잡한 혼전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수의 입상 도전마가 혼재하고요. 최단거리 레이스, 이 선두력의 강점을 지닌 말도 많고 전개도 상당히 빡빡하게 경합도 펼쳐질 이 레이스에서 과연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경주 오늘의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최단거리 1000m 안말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풀게이트 접전, 토요경마 나와 있는 편성 중에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극악의 난이도입니다. 어떤 마필도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어떤 마필도 현편성 어떤 등급에 가서는 충분히 입상을 기대할 만큼 기본 능력을 갖춘 전력도 싹 다 모아놨습니다. 보여준 걸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보여줄 걸음이 있을지,
누가 더 전개에서 유리한지가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종합적인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우선적인 4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 3번, 그리고 5번, 7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의 전개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게이트 조건 좋은 전력이죠. 빠른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두권 장악, 용이해진 전개 조건, 바로 3번마 거센 마풍이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직전에 이어 강한 선두력을 바탕으로 앞선 장악을 시도해줄 모습입니다. 3번마 거센 마풍이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두권 공략에 나설 가운데 게이트 조건 좋아진 줄어든 거리 맞은 안쪽 2번마 블랙인드도 차분하게 내측 선입 작전 흐름을 따라가면서 마지막 타이밍을 재어나갈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지요. 데뷔전 치르지만 기본기가 좋은 7번마 우먼볼트도 보여주는 스피드에선 충분히 이번 경주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이 되고 선입권 응수 이후 한 발을 노려볼 수 있는 5번마 블루 엠파이어도 데뷔전 빨랐던 흐름을 감안하면 이번 경주 충분히 잠재력을 보일 수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3번, 2번, 5번, 7번 나머지 마필들까지 빡빡한 전기가 이어질 전망인데 역시나 주로의 여건과 최근의 결정력에 대한 모습이라면 3번마 거센 마풍은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선두권 공략 위에 버티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데뷔 이후 발빠른 순발력을 바탕으로 입상권을 근접하게 타진해 왔던 전력으로 좀 뒤가 짧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순간 스피드만큼은 매경주 여유를 보여왔던 전력입니다. 직전 경주에서는 외곽에서 빠르게 선행권을 장악해내고도 직선 구간 그동안에 부족했던 결정력까지 보여줬던 전력이죠.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말들 간의 경쟁이에요. 선행권에 누가 더 전개를 편하게 풀어나간지가 중요한 이번 포인트 경주에서는 순발력에서 앞서 있는 상태 그리고 결정력까지 보완이 좋은 3번마 거센 마풍의 스피드는 가장 가치 있게 강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후차권 도전권 세력에선 7번마 우먼볼트라는 마필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요. 데뷔전을 치르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이 우수한 신예 전력이에요. 사행이 많아 4세에 데뷔를 하지만 주행심사 훈련시 모습은 여유가 넘쳤던 전력입니다. 지금은 해체된 55조에서 시작돼 46조, 25조, 51조까지 올해 3월에 와서의 자리를 잡았던 전력이에요. 큰 병력이 없었던 전력이기도 하고 그만큼 상태감은 굉장히 우수한 모습인데요. 주행심사 시 보여주는 마필의 스피드 또한 훈련 시 상위 등급의 마필로 제압할 만큼 탄력에 대한 여유가 좋기 때문에 데뷔전 치르지만 기본 잠재력 우수했던 7번마 우먼볼트 반드시 주목하셔야 합니다. 또한 안쪽에 있는 2번마 블랙윈드라는 마필 자체도 줄어든 거리는 충분히 가능하지요. 직전 늘어나는 거리에선 좀 아쉬웠어요. 아직은 거리 적성이 좀 맞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단거리 자체에서는 어떤 흐름도 견뎌냈던 전력입니다. 최적의 전개 속에서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가벼운 모습, 이번 블랙인드의 선입력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데뷔전 좋은 탄력 보였던 엄마 블루 엠파이어도 잠재력 자체는 무시할 수 없겠죠. 주행 심사 내내 열감이 좋아 데뷔전 관심을 가졌던 전력인데 흐름 빠른 레이스에서 초반에 자리 선점에 실패한 모습에서도 종반 내측 충분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약간 마지막에 기대하는 듯한 모습은 아쉽긴 했다 하더라도 훈련을 통한 그런 모습들은 좀 더 보강이 됐던 모습이기 때문에 힘의 여유가 넘쳤던 엄마 블루 엠파이어도 이번 경주에선 충분히 입상권에 한 자리는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전개의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전력이죠. 안쪽에 있는 3번마 거센 마풍을 필두로 해서 주행심사 내내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던 7번마 우먼볼트, 최적의 줄어든 거리라면 선입 가능한 2번마 블랙윈드, 데뷔전 주폭 좋았던 모습으로 잠재력을 입증해 주었던 5번마 블루 엠파이어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오경주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후 3번 거센 마풍을 선행으로 보셨네요. 직전에 게이트 외곽 불리함을 극복하고 강공 선행 작전으로 무거운 주로에서도 압도적인 격차로 우승을 차지했던 말 3번 거센 마풍 승급전의 안쪽 게이트 당연히 유리해 보입니다. 자, 준비된 신마죠. 7번 우먼볼트 거구의 체격에 4세에 데뷔합니다. 갈 길이 바쁜 신마죠. 7번 우먼볼트 강조해 주셨네요.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일단 선행마를 11번 정상부적으로 본 듯합니다. 가장 높게 평가하셨고 도전권들까지 소개해 주시죠. 예,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전개도를 통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번 거센 마풍의 인게이트의 선행, 버티기 충분히 노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5번 블루 엠파이어 직전 데뷔전을 치른 신마지만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가능성 보여줬기 때문에 잠재력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 1번 달려라 레오 인코스에서 최적 선추입 전개로 직전 경주만큼의 추입력 이번 경주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고 더군다나 제가 중심마로 보는 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1번 정상무적입니다. 이번 경주 빠른 말은 많지만 제가 판단할 땐 가장 빠른 초반 스피드와 중속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번 거센마풍과 함께 출전했던 경주 1월 달 경주에서 한번 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정상무적이 주행이 불량한 모습, 안쪽 바깥쪽으로 계속 기대면서 출발부터 내측으로 사행하는 어느 정도 늦발에 가까운 모습도 보여줬고, 이제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 주행 안정화가 된 모습이라면 이번 경주 3번 거센마풍의 직전 패배 서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1번 달려라 레오는 저 역시도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이제 달려라 레오 같은 경우는 2번의 입상이 있는데 그 부분 모두가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예요. 김유정 기수는 추진이 좀 약하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모습이라서 개인적으로도 높게 평가하지만 이제 5두 자체에만 선정을 해놨고요. 11번 정상무적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경주로 판단을 해요. 거센마풍을 선행으로 보는데 정상무적의 선행을 간다. 두 마필이 선두권에서 같이 버티고 입상을 할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평가를 했고, 결국 두 마리 마필 중에 누가 더 유리한가를 판단한다면 저는 거센마풍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11번 정상무적을 배제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상당히 참 존경스러운데요. 저는 솔직히 현 등급에서의 경쟁력, 그 부분 면에서는 11번 정상무적 점수를 줘야 한다라는 판단입니다. 외곽으로 밀렸어도 충분히 따라가서도 자기의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11번 정상무적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3번 거센마풍 저 역시도 인정을 하고 갑니다. 자, 여기에 7번 우먼볼트 신예마의 선전까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4번 럭키미스 승급전 말입니다. 이 승급전 말이지만 럭키미스 역시 직전 경주 쟁쟁했던 빠른 상대마들 틈바구니에서 차지했었던 우승이라면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경주의 이 경주 사안의 쟁점은 과연 누가 선행을 받아낼까? 선행 받는 말이 일단은 입상한 자리 근접해 보이는데요. 백동일 의원은 요 3번 거센마풍이 코스 기점에 단독 선행을 받아 1승 기대치가 높게 평가하셨고, 김지영 의원과 최성진 의원은 그래도 11번 정상무적이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선행 받아낼 수도 있는 조건, 혹은 외선에서 이제 모래 들맞고 경합 없이 따라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두 세 위원 간 이견의 차이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자,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행과 전력보다는 틈새 파고들 5번 블루엠파이어가 직전에 흐름 빠른 레이스에 단거리 추입으로도 가능성을 엿보인 만큼 이런 경주에서는 오히려 따라가는 전개로 막판 한 발 역습 노릴 5번 블루엠파이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7번 우먼볼트는 4세 늦게 데뷔하고 있는 만큼 데뷔 전부터 강공작전 충분히 발현하리라 예측이 됩니다. 네, 결국 서울 오경주는요, 안쪽 게이트 코스 2점의 단독 선행 3번 거센마풍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어느 정도 입상권 압축이 되는 경주고요. 중심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성패가 갈릴 그런 경주인데요. 일단 외곽의 9번 우설아 이천이 직전 경주 많은 주목을 받고도 아쉬운 4착에 머물렀던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프렌치 스타가 외곽에서 선행을 받아내자 이선 외곽에서 응수했고, 막판에 아무래도 원하는 전개를 풀어내지 못한 가운데 출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발빠른 말이 없습니다. 9번 우설아 이천이 강공 선행 작전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고요. 과거 이미 따라가는 전개로도 충분히 입상 경험이 있는 만큼 직전보다 호전세의 컨디션 빅토리아 기수의 9번 우설아 이천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드려보겠고요. 그 경주에서 입상을 했던 3번 볼드샤이닝 직전 게이트 외곽에서 초반 전개 양념 마필과 추돌 여파를 극복해내고 외곽 돌고도 압도적인 근성으로 입상을 했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 기본적인 선두력도 있고요. 이번엔 그 추임마가 아니에요. 이번엔 좀 앞선에 빨리 붙여서 한 박자 빠른 스퍼트가 가능하죠. 3번 볼드샤이닝. 7번 위드프렌드십이 이 모래 민감성이 심각했단 말인데, 자, 최근에 연달아 이 착순권의 아쉬움, 모래 피한 자리를 위치 선정과 전개,
앞선의 흐름은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직전 대비 늘어난 1300m에서는 7번 위드 프렌드십의 종반 역습이 가능해 보이고요. 여기 이번 천하형국도 직전에 모래 맞고 처지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1300 재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최범인 기수의 8번이 해피 마운틴도 최대 복병 전력으로 가능해 보이네요. 결국 방송 추천 경주 6경주는요. 직전 석패의 아쉬움, 이번에 전개 이점으로 만회할 9번 우설아 2000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여러 두 마필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승부의지 강력하고 전개 유리한 마필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6경주 많은 성원 부탁을 드립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입니다. 당일 펼쳐지는 전개 상황에 따라서 성패가 가려질 듯하고요. 당연히 의지 강한 말이 최선 강공을 펼치겠죠.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편성상의 유불리가 매우 중요한 경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별말의 능력보다는 편성을 통해 적중을 노리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의 중심마는 5번 썬더마린입니다. 썬더 모카신의 자마덕게 스피드가 매우 좋은 단거리형의 말이라고 판단합니다. 직전 경주는 코너를 2번 도는 중장거리 경주 첫 도전이었는데 전개까지 외곽으로 꼬이면서 무너졌는데 기본적으로 단거리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말입니다. 이번 경주 빠른 말이 안쪽에 있는 4번 아웃캣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편한 앞선 전개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입상한 자리 무난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금 언급했던 4번 아웃캣 최근에 선행을 나간 적이 없었는데 이번 경주 오랜만에 선행 편성을 만나서 강하게 선행 버티기 도전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3번 세븐즈럭키라는 말도 초반 스피드가 기본적으로 있는 말인데 최근에는 초반에 강한 추진 없이 후미권 누추배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복귀한 김원군 기수의 강한 초반 말물이라면 인코스 선입전개 뒷심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7번 대행대바 8번 브릴리언트, 12번 안양치타 등도 최근에 상태 좋은 모습 유지하면서 선입권 전개 후에 뒷심발이로 역전을 노릴 겁니다. 이번 경주는 서두에 언급했듯이 개별 말들의 최근 성적이나 능력보다는 편성상의 유불리가 매우 중요한 경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5번 썬더마리를 중심으로 위에 언급한 말들 중 편성상 유리한 말은 데려가고 편성상 불리한 말은 개별 말의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우면서 압축 적중을 노려보겠습니다. 네, 과연 편성 혹이 만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가 눈에 띄는 마필들이 상당수 있어요. 5번 썬더마리는 직전에 쓸데없이 1700을 뛰었죠. 단거리 이번에 뜁니다. 앞선 듯 빠르지가 않아요. 주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최성진 의원은 5번 썬더마린을 편성 혹이 만난 중심권의 마필 강조해 주셨고요. 이 도전권들 상당수의 마필들 당일 중구난방 팔려 나갈 텐데요. 그중에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동일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후반부에 상당히 이 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동거리 첫 도전에 나서는 인기마도 있고요.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 동거리 이미 검증된 마필 등등 개별적인 사연이 있는 마필 수두룩한데 과연 최후의 승자는 어떤 말이 될지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력 있게 인사를 드릴 경주 오늘의 8경주입니다. 1700m로 치러지고 있고 사실상 직전에 아쉬움을 털어내야 하는 마필 한두가 있어서 그 마필을 필두로 최선의 압축을 드릴 경주죠. 직전 경주 능력상 입상을 했어야 되는 전력이 바로 안쪽에 있는 1번마 브라운 바머라는 전력입니다. 별점 B형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57의 부중을 달 수밖에 없었고 기승을 했던 다비드 기수가 솔직히 마필을 좀 더 조이면서 운영을 했으면
충분히 2위권 이상은 입상이 가능했던 전력이었죠. 너무 마필을 믿고 가볍게 응수를 했고 종반 전력이 나오는 모습에서도 타이밍 있게 마필을 조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4의 레이팅으로 지금 현대급에서 다시 한번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동진 기술을 기용을 시키면서 감량 요건을 받아냈어요. 강자 모두 피했고 인코스입니다. 선행 강공까지 나설 수 있는 브라운바머. 이번 경기 입상권의 한 자리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마필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차급 도전권에서는 우선석의 3두가 눈에 띕니다. 승급전 치르지만 기본 잠재력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3번 더킹. 능력 미달 처분 이후에도 최근에 2번의 경주 꾸준하게 동거리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6번 스피디직한. 마체는 얇지만 근성 있는 모습으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입권의 응수 12번마 불사불패. 우선적인 3두권의 마필 안에서 최선의 압축 그리고 거품 인기만 걷어내고 인사를 드리겠고요. 당일 마필 상태가 최상이라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5번 온누리 알바라든가 7번 화이트 펀치, 9번마 레이스 비터와 11번 로열 탱크 등이 있는데 정말 최상의 모습이 아니라면 함께 챙겨갈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8경주 웬만하면 단방, 상태 좋은 마필이 있다면 2방 안에서 자신 있게 압축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브라운바머는 직전에 코차 3착이었죠. 당시 2착했던 맘껏 달려를 상당히 무시한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얕잡아봤나 봐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이번에 1번 게이트 이동준 기수 기용이 3.5km 감량 혜택 입상하라고 이번 경주 편성 나온 것 같아요. 이 도전권들 상당히 여러 두의 마필들 중구난방 현장에서 인기권을 모으겠지만 백동일 의원은 딱 눈에 띄는 한두의 마필 단방으로 승부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현장에 따라서는 유동성이 있겠지만요.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8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중거리 계속해서 좋은 능력을 보이고 있는 그 마필들 간 접전 레이스고요.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 보인 마필 한두가 이번에 연투 가능성이 높은지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 서울 9경주입니다. 1700m 경주가 되겠고 별정 B 형식이죠. 레이팅이 간당간당하게 걸려있는 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가운데 그 말들의 전개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전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선행마다 선행을 나서겠다라고 볼 수 있는 말은 대표적이죠. 직전 경주에 너무너무 시원한 걸음을 펼쳐줬었던 말입니다. 9번 남촌 아티스트. 솔직히 직전 경주엔 처음으로 뛰어봤었던 코너 4개짜리 경주에서 얼마만큼 앞선에서 그리고 그 전까지는 선행을 시도해보지 않았었던 전력인 건 분명하죠. 따라서 이번 경주에서도 반드시 선행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직전 경주에 선전했었던 그 경주력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 활용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부담 중량은 57이라는 거. 자, 같은 57의 부담 중량. 사실 이 말이 선행어죠. 7번 서울 탱크. 보다 인코스에서 움직여줄 수 있다는 강점. 다만 7번 서울 탱크의 최대 약점은요. 이 경우에는 전개가 나오질 않습니다. 즉 7번 입장에선 가장 최선의 전개는 바로 9번 바로 인코스를 차지하는 전개가 되겠죠. 여기에 인코스에서 역시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을 세력 2번 사이먼 미사일 더불어 8번 성은 강자까지 선입권에서 도전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안장 교체한 9번 남촌 아티스트 문세영 기수라고 한다면 순발력 면에서는 더욱 무서워질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7번 서울 탱크가 인코스를 차지하고 같이 선두권에서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를 펼쳐준다면 상당히 재밌는 말로 평가를 할 수 있겠으나 8번 성원강자가 선입권에서 직선 시작할 때쯤에는 바로 붙어서 올라오는 전개를 펼쳐줄 것이고요. 2번 사이먼 미사일, 이번 경주에 앞마리 2마리, 그중에서 한 마리가 이제 2번 사이먼 미사일이 되겠는데 별정 형식에서는 핸디캡에서는 1.5kg 감량인 반면 별정에서는 2kg 앞말에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 면에서 유리하다는 부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9번 남촌 아티스트와 7번 서울 탱크가 이끄는 이 레이스의 흐름을 9번이 어느 시점에서 7번을 넘어서느냐가 우선 관건이 되겠고요.
어떠한 흐름이든 자신의 선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8번 성은강자의 동반 입상이 가장 유력한 가운데 부담 중량 2점을 안고 인코스를 파고들 2번 사이먼 미사일의 추임력까지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구경주였습니다. 네, 직전에 이제 뚜렷하게 실전 변화 1700m 첫 도전에서 우승했던 9번 남촌 아티스트, 이번에 문세영 카드. 자, 그렇다면 뭐 전개는 좀 더 직전처럼 뭐 강공선행 작전 주의할 듯하네요. 연투 기대치를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9번 남촌 아티스트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백동일위원, 일단 뭐 선정한 4대 마필 중에 상당히 이견, 복병 전력도 있는 듯합니다. 그 설명해 주시죠. 조금은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8번 성강자가 조건이 더 유리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 마필 자체가 호흡기가 좋지를 못해서 이제 후두 성형술 이후에 마필 상태가 빠르게 변화를 보였었고 최근에 꾸준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입상권의 한 자리 부중 조건과 전개 조건에서 좀 앞서 있다 평가를 냈고요. 말씀해 주셨던 9번 남촌 아티스트는 무거운 부중이지만 별정 방식에서 같은 동일한 조건이라면 직전에 보여줬던 마필의 스피드는 저 역시도 가치가 있다 평가를 합니다. 복병권의 세력에서 저는 6번 금화포르테도 사실 저는 이번 경주가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입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최근 서울 주로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는 누네스 기수의 장거리 기승술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 평가를 했고요. 자, 이마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도 이제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국산 5등급에 내려가서 이제 국산 마필과 경쟁을 했었고 긴 거리에서 다시 한번 변화를 보이면서 최근에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전력이 바로 안쪽 1번 관악함성이라는 판단이에요. 직전에 제등급으로 들어와서 이제 외산 마필들과 함께 경쟁을 했는데 첫 도전은 다소 실패감은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근성을 보였다 평가를 합니다. 강자 피한 구도에서 인코스 최적의 선두권 또한 선입권도 가능한 관악함성으로선 상대 조건에서 이번 편성 충분히 가치가 있다 평가를 하는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와 백동일 의원은 의견이 달라지는 포인트는 경주 흐름인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빠르게 흐름을 봤기 때문에 말씀 전개도 추천드렸다시피 죄다 앞선에 있는 말들 위주로 추천을 드렸어요. 솔직히 1번 관악함성 같은 경우에는 5등급에서도 결정력을 보이지 못하고 우승 없이 올라왔다라는 부분. 조금은 더 현 등급 4등급에서는 그 흐름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좀 아쉽게 좀 느리진 않다, 이 편성이. 그렇다면 1번 관악함성은 좀 아쉬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재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경주는 김재영 위원보다 백동일 위원과 좀 생각이 일치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8번 성은강자가 직전 경주 좀 느슨한 전개가 아쉬웠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번 경주 한 박자 빠른 타이밍이라면 능력상은 충분히 입상에 도전할 만하다라고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김정우 의원께서는 이번 사이먼 미사일을 이제 추입해서 올라올 수 있는 말로 판단하셨는데 물론 그 전개는 충분히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겠지만 이번 경주는 제가 판단할 때 이 말 자체가 목에 쪽에 워낙 강한 스태미너 혈통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인게이트 선행이라면 경험 없는 경주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버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백동일께서 강조해 주신 1번 관악함성. 사실 이 말이 2월 달에 인코스에서 최적 선입 전개로 좋은 모습 보여준 만큼 이번 경주도 그런 전개라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9번 남촌 아티스트의 선행 다시 한번 앞선 버티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위원들 간 이견 차가 있는 부분은 앞선을 높게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도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한 전력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의견의 격차가 있어 보여요. 앞선에서 전개 펼칠 말들이 9번 남촌 아티스트, 7번 서울 탱크 그리고 8번 성은 강자 등이 있는데 자 9번 남촌 아티스트는 직전 6점 만에 1번 게이트 2점 단독 선행 1700m 우승 전력인데 이번에 게이트 외곽 나왔더라도 7번 서울 탱크와 자 경합을 펼치지 않는다라면은 문세영 기수의 스타일이라면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이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합니다. 8번 성은 강자는 다시금 선입견 끈끈한 전력으로 이번에는 직전의 졸전을 최근에 2번의 졸전을 만회할 듯하고요. 저도 1번 관악함성이 스피드가 아예 없는 말이라고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1번 게이트에서 내측에서 적극적으로 따라붙어서 2, 3선, 3선 정도만 자리 잡는다라면은 충분히 역습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구경주는요. 이제는 뚜렷하게 전력 변화를 보였단 말이죠. 연투 기대치 높은 9번 남촌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8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0경주는 제가 해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두 단출한 편성에 최근에 장거리 완벽하게 검증된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그 말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릴 텐데요. 바로 1번 스페로죠. 자, 최근에 5연속 입상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의 흐름에 상당히 자체롭게 전개 작전 구사를 펼치며 장거리 강자임을 검증받은 말이죠. 자, 이번에 박병현 기수가 교체되었는데 1번 게이트, 3번 당대 걸작의 선행이고 보내놓고 인코스 따라가며 막판까지 월등한 결정력 1번 스페로는 중심권의 마필이 되겠고요. 3번 당대 걸작이 직전엔 출발 때 부딪히고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시종 경합 끝에 3코너에서 선행을 강탈하고 막판에 아쉬움이 있었죠. 당시에도 선행을 편하게 받았으면 충분히 1승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쉬웠죠. 이번에 단독 선행이에요. 편성 8마리 단촐하고요. 선행 강공작전 1800m 줄어든 거리 3번 당대 걸작은 도전 1순위가 되겠고요. 6번 난초의 고양이 직전에 하이페이스 1800m 거리 초반 전개 뒤쳐져 막판에 끝걸음이 여러 번 남겼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단촐한 편성에는요. 자리 잡기도 훨씬 더 수월해진 가운데 특유의 막판 한 발 이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추임마 6번 난초의 고양 도전이 가능해 보이고요. 여기 2번 신기파랑이 직전에는 아주 편하게 선행을 나서서 2000m 한 바퀴 돌았는데 과거에는 무빙 작전으로도 선두 강탈. 자, 이번에 과연 이제 3번 당대 걸작 때문에 어떤 작전을 펼칠지 관건은 되겠습니다만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요. 두 번째 자리만 따라가도 도전이 가능해 보이네요. 결국 10경주는요. 장거리 강자입니다. 흐름에 맞춰서 전개를 아주 자유롭게 풀어내는 1번 스페로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 민병철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편성인 것은 분명해요. 2등급에서 내로라 하는 선두권 강자들이 대거 출전을 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중에서 1번 스페로. 사실 셰플로열의 가장 잘 됐던 자마 중에 하나가 이제 에이스 갤러퍼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말에 이게 현신인 것처럼 굉장히 좋은 순발력과 끈기, 근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이번에 바뀐 한장 속에서 어떠한 모습 보여줄지 저 역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역시 선행 나갈 수 있는 3번 당대걸 짝의 선전도 함께 응원을 해보고 있습니다. 선행권에서는 6번 난초의 고양이 그리고 추입권에서는 5번 안양 타이거가 도전 가능하다 보고 있는데요. 5번 안양 타이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선두권 말들이 제법 많이 포진되어 있는 편성이에요. 비록 8두의 단촐한 편성.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추입일에서 올라올 수 있는 5번 안양 타이거에게는 직전 늦발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가장 깨름직하게 생각하는 말인데요. 작년 12월 달에 이동화 기수기용 2900m 장거리를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전개도 이 원단에서 느지막한 추입이 아니라 붙여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전개점까지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늦발했죠. 늦추입. 막판 끝걸음 여력 좋았습니다. 이 발주 잘 이루어진다라면 또 당일 상태감까지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 복병 전력으로는 가치가 있다 평가합니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는 MC의 생각과 거의 일치합니다. 1번 스페로, 2번 신기파랑, 3번 당대걸작 이 세 마리가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6번 난초의 고양도 2월 달에는 무리한 앞선 외곽 전개로 무너지고 직전에는 차분한 추입 작전이었는데 늦추입을 하고 작전에 실패했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이번 경주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저 역시도 MC의 분석 이번 결과 상당히 응원합니다. 1번 스페로 같은 경우에는 37조에서 이제 승부수를 띄운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이마필이 이제 우승이 필요했을 때 작년 6월 달이었죠. 그때도 박병현 교수가 기승을 해서 우승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현신을 좀 재현하고 싶었던 의지라고 좀 표현을 해보고 싶고 3번 당대 걸작 같은 경우에는 1700 코드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전력이죠. 1700이 1분 46초인가요? 그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전력이라서 이번 선행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마리 모두 같은 전개와 같은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 민 MC의 분석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 10경주는요. 이번에가 2등급 굿바이 무대가 될 듯합니다. 우승하고 승부하는 게 좋겠죠. 1번 스페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토요일 마지막 경주도 상당히 혼전이네요. 단거리 레이스의 선행마가 상당수 많고요. 선두권이 경합으로 펼쳐질 레이스가 되는데 과연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최성진 의원 가장 높게 평가하는 말과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이번 경주 가장 높게 평가하는 말 4번 무사입니다. 비록 승급전이지만 이 말의 특성상 도주형 전개를 하는 이 말의 특성상 저준주로 그리고 선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주야말로 잠재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곽에 있는 10번 스토르마이커도 최근에 매우 좋은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좋은 성적 기록하고 있습니다. 4번 무사가 안쪽에 선행을 나서겠지만 선입 전개로도 성적을 이미 냈던 말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또 8번 진격의 천마라는 말도 스피드의 강점이 있는 말입니다. 선행으로 성적을 내오다가 1월 달에는 바닥 추입을 하면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추입 자유로운 전개로 경쟁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주 복병은 9번 썸마스터입니다. 직전부터 상태가 올라와서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이후에 상태가 더욱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번 경주 복병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앞선을 정리해버릴 선행 4번 무사를 가장 높게 평가해 주셨네요. 이번엔 백동일 의원 주목하는 마필 4두 소개해 주시죠. 안정적인 선입권 2번마 청운시대를 먼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골절의 여파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지만 공백지연이었던 직전의 경주 초반부 가벼운 전개 속에 직선 추진 시의 탄력은 충분히 변화를 보였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상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만큼 당일 마치 상태만 이상이 없다라면 게이트 조건 청운시대 가장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5번마 연달아가 직전에 이제 윤태혁 기수에서 당일 박태종 기수로 안전히 교체가 된 상황이었는데 철저하게 참아주는 전개에서 폭발적인 추임력을 보여줬어요. 이미 1400도 걷더니 극복을 해왔던 연달아 인 만큼 승급전 1200도 문제 없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외곽에는 11번마 금학여제가 선행선입 자유로운 전력인 만큼 앞말이라도 기본 스피드감 기대치를 열어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0번마 스톰라이커도 게이트가 밀린 조건에 무거운 부중과 좀 편한 전개가 안 나온다는 좀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상승세의 모습은 결코 이번 경주도 무시할 수 없다. 저희 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청운시대 평골절 수술받고 복귀했습니다만 관절염이 재발해서 이건 좀 당일 상태감까지 좀 체크가 필요해 보이네요. 이번엔 김지영 의원 주목하는 마필들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우선 다수의 선행마를 후순위로 포진을 시키는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대신에 그 중심축으로는 어떠한 전개든 단거리에서는 충분히 경쟁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이죠. 5번 연달아의 승급전 연투 기대치를 높여보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자, 5번 연달아 앞서 백동일 의원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직전 경주에 보여줬었던 빼어난 추임력, 앞선이 결코 느렸던 흐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말들을 모두 제압해내는 단거리에서의 그 추임력이라고 한다면 1200m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들로 선행 말들이죠. 4번 무사, 10번 스톰 라이커에 7번 큰 바닥까지 함께 연결을 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한번 해봤는데요. 말들의 전력차는 크지 않다라는 부분, 그중에서 전개 이점 노릴 수 있는 5번 연달아의 선전을 먼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거리 레이스에 최근에 능력 아주 좋게 보여준 선행으로 능력을 보여주었던 그 말들이 이번에 함께 몰려 있는데요. 이런 경주에서는 오히려 선행마에 대한 맹심보다는 참고 한 발 쓸 수 있는 추입형 마필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말들이 5번 연달아 그리고 안쪽에 2번 청운시대가 되겠죠. 저도 이번 청운시대가 당일 상태감만 문제가 없더라면은 이 편성에서는 가장 능력 우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7번 큰바다도 최근에 1400m 입상을 하면서 자, 재기에 성공했는데 직전에 좀 아쉬웠고 이번에 거리 내린 1200m 레이스에서는 7번 큰바다가 전개 이점을 가장 유리하게 살려볼 수 있는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여기는 10번 스톰라이커 보증 올랐습니다만 발군의 순발력. 결국 서울 마지막 11경주는요. 자, 선두권 전력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신다면 4번 무사. 자, 추입이 그래도 좋다. 5번 연달아, 2번 청운시대. 일단 3도의 마필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경주들 마무리가 되었고요. 풀어드린 경주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경주입니다. 1번 대천 히어로를 중심으로 10번, 8번, 5번, 6번입니다. 2경주입니다. 3번 라온 제우스를 중심으로 4번, 8번, 1번, 9번입니다.
3경주입니다. 5번 한센바로우즈를 중심으로 6번, 11번, 2번, 1번입니다. 5경주입니다. 3번 거센마풍을 중심으로 11번, 5번, 7번, 2번입니다. 9경주입니다. 9번 남촌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8번, 7번, 2번, 1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1번 스페로를 중심으로 3번, 2번, 6번, 5번입니다. 11경주입니다. 2번 청운시대를 중심으로 4번, 5번, 10번, 7번입니다. 네, 이번 주 서울 경마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수가 작용할 듯합니다. 폭우로 인한 경주로의 컨디션 또한 능력 기수 2인방의 복귀, 문세영 기수, 김용근 기수. 자, 여러 가지 변수가 항상 공존하는 이 어려운 경마입니다. 저희가 해당 경주, 불안한 인기마 혹은 복병 전력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잘 메모하셨다가 당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일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